현우는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며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아기의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아내 민정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9달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정의 배는 이제 정말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민정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의 발차기를 기다렸습니다. 6달 전부터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병실 한편에는 악기, 옷과 장난감, 기저귀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우가 퇴근길에 하나둘 사모은 것들이었죠.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민정은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작게 속삭였죠. 괜찮을까?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현우와 민정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 충분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우의 야근과 출장이 늘어났고 민정은 점점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현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즈음이었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민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진통이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현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이제 우리 셋이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민정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현우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아기방도 예쁘게 꾸며놓았어요. 현우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곧 터질 것 같은 비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았어요. 현우는 민정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계속해서 안심시켰죠. 그때 민정은 갑자기 현우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현우야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민정이 말했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진통에 집중해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아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현우의 눈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진통 때문에 그런 거야. 민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아이 내 아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이지 그렇지. 하지만 민정의 눈물과 절망적인 표정은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죠. 산모 상태가 좋지 않네요. 지금 바로 분만실로 옮겨야겠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정은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료진이 민정을 분만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홀로 남겨진 현우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진통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현우가 출장을 많이 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민정이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비웠던 날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분만실 밖에서 현우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정의 말뿐이었어요. 내 아이 아니야. 이 5글자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러나 현우의 귀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죠. 그는 자동적으로 일어나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문턱을 넘는 순간 현우는 자신이 정말 아버지인지 의심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정과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은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간호사는 작은 아기를 담요로 감싸고 있었어요. 현우는 어색하게 방 한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아기 한번 안아보실래요? 현우는 망설였어요. 그 순간 민정과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현우는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과 눈썹 코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기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현우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현우와 민정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두 사람만이 남겨졌죠.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 한숨을 깊게 내쉬며 민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봄 내가 3달 동안 지방 출장 갔을 때부터 시작됐어. 현우는 멍한 표정으로 민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정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SNS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대화가 필요했을 뿐이었는데 점점 관계가 깊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그런 시간을 가졌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의 고백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내가 바쁘다고 항상 집에 늦게 들어왔잖아.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민정의 말에 현우는 화를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야근했다고 나를 탓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잘못이야.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 민정은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매일 밤 생각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될 수 있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가 떠올랐어요. 그 작고 여린 생명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민정은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빼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복도에서 현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를 안았던 순간의 감정도 분명 있었어요. 현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한 민정과 아기는 집으로 돌아왔고 현우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기. 침대가 놓인 방을 지날 때마다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현우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민정이 지은 수아라는 이름을 따르기로 했어요. 현우는 출근길에 동료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사무실에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민정의 고백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현우를 보며 동료들은 신생아 아빠의 피곤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면 현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을 열고 아내와 아기가 있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를 안고 있는 민정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수아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을 닮았는지 살피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 아이라 믿고 키우자 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는 수아를 안고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민정과의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수아는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우는 아빠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케이크에 초를 켜고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아 함께 불었죠. 하지만 그날 현우의 어머니가 한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이쁘네. 근데 현우랑은 하나도 안 닮았구나. 엄마를 쏙 빼닮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우와 민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죠. 엄마 수아는 민정이를 많이 닮았어요. 하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현우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아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네. 이런 말들이 현우의 귓가에 맴돌았죠.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매나 코, 입술 어느 것 하나 자신을 닮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현우는 잠든 수아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작은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그의 마음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한쪽에서는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피와 살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2살이 되던 해 여름 현우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한 거죠. 어느 날 출근하는 척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검사 과정과 비용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동의서에 서명했죠. 집에 돌아와서 현우는 잠자는 수아의 뺨에 살짝 키스하고 면봉으로 구강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샘플도 준비했어요. 검사실로 보내기 전 봉투를 손에 든 채
현우는 잠시 망설였죠.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는 걸까?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결국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2주일 후 현우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은 현우는 의사 앞에 앉았어요. 의사는 표정 없는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죠. 그리고 그곳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그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부자 관계 아님.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그 결과지만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수아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그동안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병원을 나온 현우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이상했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지?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현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현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에게서 온 전화와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심 한복판의 술집으로 향했죠. 술잔을 비우며 현우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수아의 첫 웃음, 첫 걸음마. 그리고 아빠라고 처음 불렀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민정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민정의 말에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결과지를 내밀었죠. 민정은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검사를, 이 종이가 무슨 의미야? 민정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대로야. 수아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의학적으로 증명됐어. 민정은 종이를 내려놓고 현우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섰죠. 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여태 함께 키웠잖아. 수아는 너를 아빠라고 불러. 현우는 민정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우는 출근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현우는 말이 없었어요. 동료들이 건네는 인사에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생각은 계속해서 민정과 수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우는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현우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수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민정은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밥 데워줄까? 민정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머그컵을 쥐고 있었어요. 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어요. 내가 나를 배신한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내가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믿고 키웠다는 거야. 현우의 말에 민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남의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이야. 우리가 함께 키웠잖아.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피가 흐르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내 아이라고 할 수 있지? 민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손을 빼고 일어섰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수아를 사랑했는지 알아. 첫 웃음을 지을 때, 첫 걸음마를 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민정은 계속해서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아를 위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어. 현우의 차가운 대답에 민정은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그는 이틀간 짐을 싸서 잠시 나가 있을 테니 그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방으로 향했어요. 잠든 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했고 책임져 왔지만 이제 그 관계가 생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수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아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정말 버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정은 현관에서 그를 붙잡으며 울었어요. 제발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 수아를 보니 내 배신이 계속 생각나. 3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친구의 집에 머물며 매일 회사와 집 사이만 오갔어요. 그 사이 민정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우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죠. 몇 번의 짧은 통화에서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결심한 듯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이의 친자 관계가 부정된다면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는 건가요? 2살이나 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을 텐데.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은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수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창문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서 수아를 발견한 순간 현우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몄죠. 수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가 현우의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민정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민정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다시 집에 돌아올 거야. 민정의 기대에 찬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죠. 이혼하고 싶어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현우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수아는 그렇지 않으면 아빠 없이 자라게 돼. 민정의 애원에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동안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 현우 자신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작은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신의 상처와 분노가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렸죠. 현우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나는 수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게. 정말 그럴 수 있어. 수아를 2살까지 키우면서 정이 들지 않았어. 민정의 울부짖음에 현우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동안 지내면서 정이 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해. 매일 수아를 볼 때마다 내 배신만 생각나.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카페를 나서는 순간 민정이 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수아를 만나줘.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똑같이 말해봐. 내가 아빠가 아니라고. 현우는 민정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자. 그리고 그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잠든 수아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꿈속에서 미소 짓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민정은 조용히 울었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수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갈 거야.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해줄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현우는 수아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했고 민정에게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던 날 현우는 민정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잘 지내? 민정은 짧게 답했어요. 네, 잘 지내. 가끔 아빠를 찾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현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지방의 한 도시로 이직을 준비하며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사 전날 밤 현우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은 수아가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였어요. 불이 꺼진 건물 앞에서 현우는 발걸음을 멈추었죠.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의 2번째 생일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현우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짐을 싸서 새로운 도시로 떠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저 새로 이사 왔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동료들은 현우의 결혼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이혼했다는 말만 간단히 했을 뿐이었어요.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일과 집 사이의 생활에만 집중했어요. 가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민정과 수아에 대한 생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수아의 웃음소리가 꿈에 자주 나타났어요. 그럴 때마다 현우는 잠에서 깨어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현우는 동네 공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와 아버지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까르르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현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수아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누군가 아빠 역할을 해주고 있을까? 가끔 현우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실을 알고 난 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보였죠. 저녁이 되자 현우는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병원에서 수아가 태어났을 때 너만 울었던 게 아니었어. 나도 울었어. 지금도 가끔은 울고 있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의 별들을 응시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아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밤하늘에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언젠가 이 상처가 아물기를 그리고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